저는 김정숙, 올해 70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왔어요. 며느리 들어온 지 15년 정말 잘해주려고 애썼죠. 우리 아들 민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가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수진이.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얌전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믿었습니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명절 음식 너무 많이 안 하나요? 간소화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 의견도 좀 들어주셔야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 추석,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추석엔 힘들 것 같아. 수진이한테 미안하지만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어머니.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전 올해 친정에 갈 거예요. 매년 시댁만 가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제가 며느리로 살 땐 평생 친정 한 번 못 갔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가 보다. 참았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추석 아침에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들 민수만 왔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고집을 부려서. 괜찮아, 아들. 내가 도와주면 되지. 둘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에이, 며느리가 추석날 친정을 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창피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녁 9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친정에서 실컷 놀다 온 얼굴이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 설거지 아직 안 했네요. 제가 할게요. 설거지를 하는 척 하더니 핸드폰만 보더군요. 수진아, 그거 내일 해도 되니까 오늘은 쉬어라.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반찬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을게요. 어머니, 손자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요즘 육아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하나하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3일을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전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배달시켜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달 음식이 왔어요. 차가운 죽 한 통. 혼자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어르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요즘은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손자한테 물어봐서 검색하는 법을 배웠어요. 며느리 갑질, 며느리 학대, 시어머니 인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더군요. 그리고 댓글을 읽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하세요. 주변에 알리세요. 그래, 나도 해보자.
먼저 일기장을 샀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한 말과 행동을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10월 15일. 추석날 친정 가서 시댁 행사 불참.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함. 날짜 10월 20일. 아파서 도움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배달 음식으로 대충 처리함. 날짜 10월 25일.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신다며 냉대.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자한테 부탁해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배웠어요. 할머니, 왜 녹음을 배우세요? 할머니가 깜빡깜빡해서 메모하려고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일찍 아들 집에 갔어요. 손자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더군요. 안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간섭하고. 통화 중이었어요. 응,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 진짜 꼰대야. 자기들 때처럼 살라고 하잖아. 추석? 미쳤지. 내가 왜 남의 집안 대소사에 목숨 걸어야 해? 아, 시어머니 허리 아프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일 안 하려고. 에이, 솔직히 빨리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어. 우리 돈만 축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 돈을 축낸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엄마가 또 전화했어. 또? 뭐래? 같이 저녁 먹자는데. 안 된다고 해. 우리도 바쁘다고. 알았어. 그리고 여보, 우리 이번에 아파트 옮길 때 어머니랑 같이 안 사는 거 확실한 거지? 응,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제대로 말해야 돼. 어설프게 말하면 또 우리한테 들러붙으려고 할 거야. 들러붙는다고?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서랍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내역서. 제 명의였어요. 비용 월 300만 원. 이미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일주일 후 제가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전화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수진이가 인상을 썼어요. 미안하구나.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손자는 제가 키우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시면 애벌은 나빠져요. 그때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저희도 할 말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봤어요. 딱 잘라 말하더군요. 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신경 쓰이시잖아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마치 저한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엄마, 수진이 말이. 아들이 변명하려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맨날 간섭하시고 저희 사생활 침해하시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병원 가시면 멀쩡하시잖아요. 연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 하시는 거.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 내가 나한테 한 짓거리들 다 참았다고. 어머니가 뭘 참으셨는데요? 전 제대로 못 산 것 같은데요? 제대로 못 살았다고. 명절 때 친정 가고 내 도움 거절하고 나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게 잘못됐어요? 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너의 인생.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내 인생이야. 에이,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 모셔요. 어머니만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확 밀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부축했죠.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제 앞에서요.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동네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나 어제 며느리한테.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정수가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우린 참아야 돼. 그래, 괜히 싸웠다가 손자 못 보면 어떡해. 요양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편하다더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야. 그런데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울 때.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우리 일에 간섭하셔서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어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상담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일기장 기록, 주변 증인들. 일주일 후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 전부요. 정수기가 무슨 일이래? 무슨 급한 일이야? 큰형님, 동서들, 조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도 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앉아라. 다들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공개했어요. 추석날 친정 간 일, 아플 때 방치한 일, 요양원 알아본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픈 거 연기 아니야? 빨리 요양원 갔으면 좋겠어. 들러붙지 못하게 확실히 말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핸드폰 영상을 틀었어요. 수진이가 민수를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몰래 녹화했던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형님.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때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동서들도 가세했습니다. 정숙이 언니, 이렇게까지 당하셨어요? 아니, 추석날 친정을 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양원?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변명하려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증거 있어.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엄마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엄마. 대신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 다 받아낼 거야. 무슨? 결혼자금 3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손자 육아비 15년치. 엄마, 그건. 계산해봤어. 총 1억이야. 천천히 갚아도 돼.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억.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만큼은 아니지. 어머니. 그리고 수진 씨, 당신 고소할 거야. 네. 가정폭력. 남편 폭행.
시어머니 학대, 변호사랑 상담 다 끝났어.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재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물어줘야 했고요. 제가 받아낼 돈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어요. 제 명의로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손자는 제가 원할 때만 보러 가고요. 얼마 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구나. 수진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어요. 그래.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넌 내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게. 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70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을요. 시니어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진이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시어머니를 만났겠죠. 민수는 혼자 살고 있고요. 가끔 제게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합니다. 저는 기분 좋을 때만 만나줘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동네 친구들과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시니어 법률 상담 132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